네, 안녕하세요. 칸트 5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통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통각은 일단은 거느릴 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을 거느린다. 세계 일반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궁극적인 지반을 어떤 칸트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각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앞선 시간에 이어서 통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자, 나는 사고한다라는 형식이 경험 인식을 위한 근원적 표상이며 모든 의식의 동일자라고 정의한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통각은 다른 어떤 표상으로부터도 이끌어낼 수 없는 자기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상 일반에 대해서 환원될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컵이 생기려면은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공장에서는 유리를 채취해야 되고 유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끌어와야 되고 모래는 있으면은 불이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연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통각이 가지고 있는 나는 사고한다라는 형식, 나는 사고한다라는 그 방법 그 자체는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실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실체는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한다. 내가 나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있어서 자기의식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통각은 객관적 연역을 하기 위해서 이종적인 것들의 결합이 필요하대요. 헤테로지니어티. 다른 것에 대한 결합이 있어야지만 통각의 객관적 연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아무리 내 의식을 의식하고 내 의식을 의식해서 그 의식을 종합한다라고 해서 세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는 못해요. 내가 진정으로 내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세계와 연관을 맺고 내 의식이 공허한 것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객관적인 세계와 대상의식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가진 의식의 공허함과 내가 가진 의식의 추상적인 것을 지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상의식과 결합함으로써 지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주관은 직관의 잡다를 종합하고 표상의 종합을 이끌며 이 양자는 개념의 인지적 종합 안에서 동시적으로 드러난답니다. 이때 주관은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대상의식을 지니게 되죠. 이러한 대상의식은 직자적인 차원의 대상이 아닌 의식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된 대상을 지칭하며 그 같은 대상이 의식 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이러한 대상의식을 주체가 주관적 연역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대상들이 그 자체적인 객관적 질서를 통해 산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대상의식의 객관적인 질서는 곧 보편적이고 필연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며 이러한 대상의식은 자기의식이 직관의 잡다를 포착, 재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객체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강의 유튜브 영상에서 조금 준비하고 있고 제가 그냥 또 좋아하는 다른 철학자인데 이 헤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정신현상이나 논리학이나 요런 그리고 미학을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헤겔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제 입장인데 칸트 철학의 계승자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헤겔을 정통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헤겔을 정통으로 저도 정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칸트와 헤겔의 어떻게 보면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양측을 보는 거죠. 근데 헤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칸트 철학의 계승자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칸트가 가지고 있는 선엄적 지성, 초월적 지성, 초월적인 그런 관념론이 헤겔 철학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지성의 역할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면은 헤겔은 경험적인 제안이 아니라 지성이 경험을 오히려 가능하게 하는 원근거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헤겔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칸트가 제시한 초월적 지성, 초월적 이념, 초월적 관념에 대한 힘을 더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 헤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헤겔은 어떤 식으로 일단 통각의 이해를 했느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헤겔의 감각, 지각, 오성이 이 파트가 통각을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마리를 마련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은 자연적 의식은 그러니까 헤겔에게 있어서는 원시 상태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시 상태의 의식이 감각하는 것을 진리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는 감각을 통해서 원시적인 의식, 곧 자연적 의식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직접적인 지각을 경험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헤겔은 이것을 이것이라 에트바스 그러니까 anything, something 독일어로 에트바스 이것이라고 진리를 간주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돼요. 나무, 물, 산, 연필, 집, 기타 등 이건 다 개별적이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겔은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헤겔은 이것이 지금과 여기, now와 here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순간을 지칭하기 위해서 지금이라고 지칭을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지난 건지 미래인지 과거인지도 사실은 지칭하는 순간부터 모순이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 순간이나 여기는 그 어떤 정보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빈약한 것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그것은 지금과 여기라는 좌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빈약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여기라고 지칭을 해도 그것이 여기가 지금 여기인데 반드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면 자연적 의식은 감각적인 차원이 아닌 삶을 그 자체에 진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여기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를 지칭했을 때 그 사물에서 진리가 그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시적인 자연적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금 그 자체라고 했을 때 짬, 육각형, 희다, 각지다 이런 속성들이 있겠죠. 그것은 마치 그것 자체의 고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소금의 짠이라는 것은 어때요? 설탕의 달다라는 것과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관계성 속에서 파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것이 고유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는 타자의 속성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부적인 연결고리가 있었고 사실은 소금의 그 속성 그 자체는 어때요? 파악이 그 고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환상 그 자체로서밖에 존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칙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성의 힘으로써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조금은 이제 더 선언적 통각을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성, 오성 이야기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 그래프만 한번 가져가 보고 한번 생각을 더 해보죠. 자, 칸트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성과 감성 이 영역만이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얘네들은 동일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물컵을 경험한다는 것은 물컵을 지성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일치해요. 칸트 철학 안에서는. 칸트에게 있어서 지성과 감성은 그 자체로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추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성적인 이성 혹은 이념에 관한 것은 지성과 감성을 양분해서 근본적으로 제한은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직접적으로 체험이 되거나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성은 누구랑만 관계할까요? 얘랑만 관계해요. 이 이성은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신적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절대자의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은 결코 감성적인 영역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은 우리가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의 법칙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근원적인 이념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성과만 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입니다. 자,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지점부터 칸트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 정말 난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영역이라든지 모의고사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논술 영역이라든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에게 혹은 이제 대학원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기본적인 거를 굉장히 몸에다가 딱 익히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칸트가 어려울 수 있더라도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언적 통각은 제가 조금 더 이어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